포인터 이걸로 쓰면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힘드시죠? 그렇죠? 애들도 힘들어요. 이제 학생들도 수업 오면은 3, 4시간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재밌게 수업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뭐 앞에서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간략하게 이제 알아야 되는 것들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제 수업이 어떻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4학년도 수능 영어에 대한 얘기인데, 간략하게 뭐 여기다가 제 프로필을 넣지는 않았지만, 저는 지금 재종반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투스 계열에 있는 재종반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뭐 청솔학원 들어보셨나요? 청솔이나 또는 이투스 학원에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강남 하이퍼 학원이라고도 있어요. 의대관에도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살짝 바뀌어야 되기는 하는데, 혹시 올해 수능 영어가 1등급이 몇 %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1등급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1등급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걸 아셔야지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4%가 아니죠. 1등급이. 그럼 1등급으로 이제 1등급이 얼만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번 수능이 쉬웠다 어려웠다를 보통 판가름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평가원이 수능에서 영어에서 1등급을 그 적정선이라고 여기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무조건 4%는 위에겠죠. 왜냐하면 상대평가인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절대평가로 바꾼 거니까 4% 이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4% 이상인데 너무 많으면 또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12% 막 이렇게 나오면은 변별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적정선이 어디냐라고 하면 보통 이쪽입니다. 요 정도 난이도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평가가 요번만 얘기를 해드리면 7.8%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쉬운 수능이었을까요? 어려운 수능이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쉬운 수능이었을까요? 어려운 수능이었을까요? 보통 7% 정도, 8% 정도가 1등급이 나왔다? 어려웠을까요? 아니에요. 매스컴에서는 다 쉬웠다고 해요. 왜? 1등급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낮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바꿔보시면요, 100명 중에 6명, 7명 정도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쉬운 시험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물론 그 와중에 1등급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솔직히 저도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아이들 성적을 올려야 되는 입장에서 1등급을 맞게 하기라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계속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던 애들도 수능에서 미끄러져요. 왜냐하면 1등급을 받으려면 무조건 3개 밑으로 틀려야 되거든요. 3개 밑으로 틀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잡는다? 안 돼요. 근데 더 아이들이 이번 시험은 어렵게 아마 느꼈을 겁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재수하는 애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가 아니에요. 그건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번 시험은 더 어려웠을까? 이번 시험이요, 특징이 뭐냐면 2등급, 3등급들이 있어요. 수능에서. 이제 요 밑으로 2등급, 80점대와 3등급, 70점대 아이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 즉 몇 퍼센트가 빠졌냐면 5%가 넘게 빠졌어요. 즉 그러니까 속된 말로 윗대가리들이죠. 그러니까 상위권, 최상위권 애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아이들이 2등급이나 3등급을 받아야지 정시로 대학교를 그러니까 비벼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맞아요. 그걸 쉽게 못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입시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2등급까지 또는 3등급까지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 역시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불안한 게 학생들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준비하거든요. 내신 준비하면서 내신 공부를 하는데 내신과 수능이 결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역 애들이 고3 때 수능을 준비한다? 언제부터예요? 1학기 끝나고 나서부터 한단 말이에요. 대학교 가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고2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럼 고3이 되면 할 게 엄청 많아지죠.
엄청 많아져요. 여지껏 탐구도 안 했었지, 아니면 탐구를 준비했었어도 탐구에 시간이 들어가야 되지, 국어도 할 게 엄청 많아요. 아까 뭐 젠마쌤이 얘기해 주셨겠지만 국어 할 거 엄청 많죠. 수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영어는요? 대학교 어떻게 가죠? 그건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러니까 뭐 요렇다 정도 이해하시고 2, 3등급까지 보시면 자, 그 다음에 할 거예요. 영어에서. 단어도 해야 되고 구문, 문법 가지고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독해해야 되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환장합니다. 저 어떻게 다 아냐고요. 그죠? 근데 저는 입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보다 대학교를 가야 되는 게 목표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영어를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영어를 못 보면서 영어를 공부를 최소화 시켜주면서 국어 수학을 잘 보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시로 입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어보다 국어 수학이 훨씬 더 중요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영어는 그러면 점수 안 받아도 되나? 아니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영어는요. 저도 영어 강사지만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게 가성비 좋은 수업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나 못합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학생들을 3학년이면 현역이면 3학년이면 1년 동안 끌고 갈 수 있을 확실한 커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요거 필요하니까 요거 하고 요거 필요하고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6월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9월 모의고사 점수로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엔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건데 이 수능까지 1년을 쭉 끌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확실한 커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갖고 있지 못한 수업이라면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이 중간에 떨어져 나가요.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것들을 살짝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큼직큼직하게 나눠놨거든요. 총 시즌이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시반이 시작이 되면 1월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1월달은 1월부터 3월이에요. 그리고 요때는 어려운 거부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건 물론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이들 성적대별로도 다르겠지만 아이들의 성적이 아니라 수능 성적을 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들부터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럼 처음에 뭐가 필요하냐? 수능처럼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평가원이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중에 제가 지금 오늘은 기회가 안 되지만 제 교재 앞에는 전부 다 뭐가 써 있냐면요. 평가원이 문제 유형별로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내겠다라고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보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현역 아이들도 평가원 홈페이지에 시험 점수 확인할 때 말고는 안 들어가요. 근데 그 평가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PDF로 엄청 두껍게요. 각 과목별로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출제합니다가 써 있어요. 그게 매뉴얼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스킬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제를 잡아내는 거. 거의 수능 영어의 독해 대부분은 주제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거부터 시작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글의 흐름이라고 했는데 순서 삽입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문제 유형은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일단은 6월 가기 전까지 제일 먼저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수능에서 필요한 어법 문제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어법 문제를 어법 최소화시켜서 풀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빈칸이 시작이 돼요. 요거 했으니까 요거 좀 할 수 있거든요. 요거랑 요거는 세트로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6월 아마 중간 정도 될 텐데요. 6월 평가원 전에 빈칸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빈칸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6평이 끝나요. 그러고 나면
이제 7월부터 9월까지인데 이때는 이제 자기가 필요한 약점 공략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쭉 계속 끌고 와서 계속 잘 따라와 준 친구들은 아마 자기가 어떤 특정 유형에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뭘로? 최근 걸로요. 왜냐하면 최근 거에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기출 문제들만 가지고 요 문제는 요렇게 풀어야 되고 요런 부분에서는 요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가 요 시즌 3의 9월 평가원 정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월이 끝나면, 부평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파이널인데 이때는 뭘 하냐? 파이널 모의고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파이널 모의고사가. 실전처럼 계속해서 시간 관리를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자랑을 조금 하자면 요번에 5등급, 그러니까 시작 작년 수능이 5등급, 6등급이었던 친구들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아직 대학교 입시가 다 발표가 된 건 아니고 그 친구들이 수학이랑 국어에서 조금 미끄덩한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영어에서 등급이 최소 막 한 3등급에서 4등급 이상 올라가서 1등급이랑 2등급을 받아서 대학교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5등급 실제로 저는 재수하는 친구들이었지만 5등급이었는데 요번에 2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홍익대, 그러니까 절대 바라볼 수 없었던 대학교인데 홍익대를 붙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요. 못해도 상관없고요. 점수가 몇 점에서 시작하는지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믿고 맡겨주시면 어차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능 보는 그날까지, 그리고 수능을 보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컨택을 하고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입시는 못하겠지만 그 부분들까지도 필요하다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혼자서 혹시나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빨리 접으세요. 쉽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학, 국어, 탐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는 누가 옆에서 가이드를 해줘야 가성비 좋게 1년을 준비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뭐 이런 부분들 아까 여기서 조금 뭐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건너뛰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투스에 있기 때문에 이투스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컨텐츠들은 다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그렇고 다른 컨텐츠, 위클리로 쓸 수 있는 컨텐츠들도 아마 계속해서 제공이 될